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봉수는 깔끔하게 정돈된 주방에서 미역국을 덮이며 정해진 시간에 식탁에 앉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뉴스와 신문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들 지호는 그게 버겁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국이 조금 짜네요. 다음엔 제가 미리 다시 끓여 놓을게요. 괜찮다. 국은 원래 간이 있어야지. 너무 싱거우면 속이 허해. 지호는 어려운 듯 운을 뗍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사 일은 아니겠지?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김봉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용한 정적. 신문을 반쯤 접으며 눈을 들어 아들을 보며. 얼마나 만났냐? 5개월 됐습니다. 이름은? 윤혜진이요. 올해 31. 카페 하나 운영하면서 혼자 살아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꽤 오래전에요. 김봉수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눈에 스치는 섬광, 그 짧은 순간을 지호는 놓치지 않았지요다. 지호는 재빨리 말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그래. 밥 먹자. 김봉수는 아들에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신문을 보다가 결혼 기사에 눈이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부모가 없는 여자, 그것만으로 모든 가능성의 문이 하나씩 닫혀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은 뿌리가 있어야 한다. 아버지 세대의 오래된 믿음과 같은 말들이지요. 김봉수는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은 동네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대부분 전직 교사, 공무원, 사업을 접은 이들. 그들 사이엔 눈빛만 봐도 서로 이해되는 고요한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은 다른 대화가 오갔습니다. 요즘 애들 참 무서워. 우리 손자도 여자애랑 동거한다더라. 부모도 모르게. 가정환경 알 수 없으면 조심해야지. 가족 없는 사람들은 어찌됐건 사는 방식이 달라. 김봉수도 한마디 합니다. 그렇지. 책임이란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한 남자가 김봉수에게 물어봅니다. 형도 며느리 본댔잖아. 김봉수는 고지요. 예비 며느리가 좀 특별하더군. 부모 없이 자랐다더라. 카페 하나 운영하면서 혼자 살고. 그럼 더 조심해야지. 요즘 여자애들 똑똑해. 연기 기가 막히게 해. 김봉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의 머릿속에 확신이 새겨졌지요.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날 밤 김봉수는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해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말보다 친구들이 해준 말이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요즘 애들 연기 잘해. 가정 없는 사람 정없다. 김봉수는 다음날 새벽 정장을 다려두고 인터넷으로 그녀의 카페를 찾아봤습니다. 서울 북쪽 번화가에서 살짝 벗어난 골목길. 더 카페라는 커피숍. 정성스레 가꿔진 블로그, 수수한 사진들. 그는 스크롤을 내리다 말고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지요. 내가 직접 본다. 내가 판단한다. 비 오는 평일 오전. 카페 외벽엔 수국 화분이 놓여 있고 유리문 너머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봉수는 비에 젖은 우산을 정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거 드릴까요? 시원한 거 드릴까요?
김봉수는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편한 자리 앉으세요. 오늘 비 와서 좀 쌀쌀하죠? 그는 대답 없이 창가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한 조명, 깔끔한 소품들, 벽엔 혜진이 손으로 그린 듯한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마음에도 쉼표가 필요할 때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혜진은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잔을 내어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커피 위에 시나몬 조금 얹었어요. 향긋하게요. 혹시 싫으시면 바로 다시 내려드릴게요. 김봉수는 고개만 끄덕이며 커피를 받아들었지요. 혜진은 그가 대답을 하지 않자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섭니다. 김봉수는 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겉은 말끔하다. 인사도 잘한다. 근데 저런 미소는 누구나 지을 수 있지. 그는 벽을 쓱 바라보니 한쪽 벽엔 손님들이 남긴 편지와 쪽지가 가득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받았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왔어요. 혜진 씨, 감사해요. 그는 그걸 보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붙인 거 아닐까? 좋은 척, 친절한 척. 다 가식일 수도 있어. 계속되는 관찰과 끊이지 않는 의심아들을 향한 과한 사랑이 아닐까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의문들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며칠 뒤 혜진의 카페 낮 12시에 김봉수는 세 번째로 방문합니다. 혜진은 그가 누군지 모른 채 늘 똑같은 미소와 말투로 그를 대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손님이 된 듯 혜진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오늘도 똑같이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시나몬은 빼고 드릴까요? 그래요. 커피를 기다리며 김봉수는 매장을 둘러봅니다. 그는 메모장에 무언가를 써내려갑니다. 11시 55분 도착 손님 3명 중년 남성과 장시간 대화. 혜진은 단골인 듯 보이는 남자 손님과 친근하게 웃으며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봉수의 눈엔 그 모든 게 이상한가 봅니다. 너무 밝은 인사, 필요 이상으로 다정한 말투, 남자 손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까지. 이건 서비스 이상의 뭔가다. 그는 점점 더 의심의 틀 안에서 그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벽을 둘러보니 한편엔 작은 액자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지요. 아이들과 찍은 사진, 노인들과 웃고 있는 사진, 자원봉사자 명찰, 보육원 행사 리본, 상장들. 김봉수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동 돌봄센터 정기봉사자 윤혜진. 요양병원 위문활동 3년 연속 참여. 그런 것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지만, 그러나 김봉수의 마음속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런 걸 저렇게 걸어뒀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냐?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한 장식품 같아 보였습니다. 마치 진정성이 아닌 계산된 이미지로만요. 김범수는 오랫동안 책을 읽으며 있다 보니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때 한 중년 손님이 헐레벌떡 들어와 말을 건넵니다. 여기 혹시 휴대폰 안 나왔나요? 잠시만요. 혜진은 서랍에서 꺼내며 혹시 이거 맞으세요? 충전도 해뒀어요. 화면이 꺼져 있어서요. 와, 감사합니다. 충전까지 해주시고. 요즘 이런 친절 참 보기 드물죠. 김봉수는 그 모습을 보며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저건 과한 배려다. 누군가의 물건을 건네주는 일에 충전까지 하는 건 도리어 지나친 간섭처럼 보였습니다. 봉수는 그렇게 따뜻한 행동조차 꾸민 친절로 해석하고 있었지요. 며칠 뒤
봉수는 우연히 혜진이 가게 앞에 길 잃은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혜진은 비 맞은 강아지를 자신의 앞치마로 닦아주며 작은 담요를 꺼내 깔아주고 물을 챙겨주고 있었지요. 김봉수는 보여주기다. 카메라라도 설치돼 있는 건가? 그는 머릿속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홀리는데 능한 여자다. 집으로 돌아온 김봉수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 혜진 씨 가게에 계속 가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냐? 혜진 씨가 그러던데요. 매일 똑같은 아메리카노 주문하시고 말도 잘 안 하시는 손님이 있다고. 그렇다면 난 제대로 본 게 맞네. 그 여자는 뭔가 꾸미고 있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육원 사진, 노인 봉사 사진, 손님들한테 과한 친절. 그건 누군가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야. 그건 아버지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그 사람입니다. 김봉수는 목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위험한 거다. 사람은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친절하면 그건 연기야.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혜진 씨를 안 받아들이셔도 전 제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김봉수는 어느 날 카페 문이 닫힌 틈을 타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열어둔 앨범이 펼쳐져 있고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아빠, 잘 지내시죠? 저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밀어 보려 해요. 고아였던 그녀의 기록,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 혼잣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봉수는 여전히 그 모든 걸 의심했습니다. 이 노트도 누가 보길 바라고 놓아둔 건 아닐까? 근처 식당에서 봉수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식당 아주머니와 손님 사이에게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 카페? 아, 그 윤 사장 말이에요? 예쁘긴 한데 좀 이상하긴 해요. 혼잣말 자주 하고 어쩔 땐 애들이랑 그림 그리고 막 울고. 좀 정서적으로. 손님도 대답합니다. 나도 들었어. 병원도 자주 다닌다더만. 그 말은 불쑥 들어온 칼처럼 김봉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상하다, 정서, 불안, 병원. 지금껏 혼자 사귀던 의심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공고해질 때 그것은 의혹이 아닌 확신으로 바뀝니다. 집에 온 김봉수는 오래된 책상에 앉아 자신이 적어온 메모들을 펼칩니다. 남자 손님과 장시간 대화, 정서 불안 징후, 봉사활동 과도함, 너무 친절한 손님 대응, 과거를 드러내는 편지, 노트, 병원 자주 다님, 강아지 구조는 보상 심리. 김봉수는 한 사람을 향한 판단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스스로 유죄를 선고한 상태였지요. 그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여자는 위험하다.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나는 막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미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게 불안의 증거로 들려오지요. 어느 날 밤 비장한 표정의 아들 지훈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혜진이랑 혼인신고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허락받고 싶었지만 솔직히 아버지가 너무 불신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했어요. 그 여자 내 인생 망칠 거다. 혜진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 혜진이와 한 번만 진심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김봉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이, 제 아들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깊은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요.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그 여자 절대 허락 안 하셨을 거다. 아니요, 어머니는 혜진이 만나보셨으면 좋다고 하셨을 거예요. 김봉수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 그 여자 과거를 숨기고 있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아버지는 사람을 겉으로만 보시잖아요. 아들은 문은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도 함께 닫혔지요. 세대를 관통한 대화는 끝내 평행선을 달릴 뿐입니다. 비 오는 날 술에 취한 손님 하나가 혜진의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아, 나 기억 안 나? 나 예전에 여기 왔던 사람이야. 손님, 지금은 영업 종료 시간이어서요. 나 무시하는 거야? 혼자 있으니까 만만하지. 그가 테이블을 쾅 치자 진열장에 있던 사진 액자가 떨어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액자엔 혜진이 어릴 적 보육원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지요. 혜진은 말없이 조각을 주워 담으며 조용히 눈물이 떨어집니다. 혜진의 자취방으로 지훈이 방문했습니다. 혜진아,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별일 아냐. 손님이 좀 취해서 그냥 소란만 있었어. 혹시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강하게 나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혜진은 조용히 웃으며 지훈 씨까지 흔들리면 나 정말 설 곳 없어요. 혜진은 흔들리는 지훈의 눈빛에서 불안을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정은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망설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후 한가한 시간 김봉수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혜진은 웃으며 맞이합니다. 어르신, 오늘도 아메리카노 뜨겁게 드릴까요? 김봉수는 표정을 가다듬으며 윤혜진 씨, 나 김지훈 아버지요. 혜진은 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 주시오. 혜진은 눈을 떨구며 침묵합니다. 난 당신 같은 사람 못 믿어. 부모도 없고 어디서 자랐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보기에 당신은 연기 잘하는 사람이야. 혜진은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아버님, 전 연기 못해요. 그게 제 문제예요. 진심이 너무 드러나서 다 상처만 남거든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김봉수는 무거운 눈빛을 그녀에게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새벽 김봉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문득 지훈이 급히 들어옵니다. 혜진이 없어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집도 비어 있어요. 김봉수는 흠칫 놀라며 뭐? 지훈은 급히 따집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죽은 사람처럼 사라져달라고요. 김봉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혜진 씨는요, 아버지가 알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나를 아껴줬고 내 엄마처럼 나를 감싸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아버지가 죽였어요. 김봉수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지요. 단 한 번도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는 것을. 믿기 전에 가둬버렸고 알기 전에 밀어냈습니다. 이제 그는 사라진 혜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진심과 그가 무시했던 시간들을 따라가야 함을 알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혜진이 사라진 지 이틀째. 지훈은 불 꺼진 집에서 그녀의 흔적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수십 통 해봐도 연결되지 않고 카페도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쥔 채 떨리는 숨을 내쉽니다. 이른 아침 김봉수는 문을 열다가 뭔가에 발이 걸립니다. 작은 흰 봉투, 익숙한 필체, 혜진이었습니다.
아버님, 전 끝까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떠나겠습니다. 지훈 씨는 탓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무릎 위에 얹힌 편지는 종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고집이 그녀를 밀어낸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아버지에게 항공권 취소 내역과 호텔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습니다. 혜진 씨, 혼자 떠날 생각이었어요. 그 사람 아버지 말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난 진심이 궁금했을 뿐이야. 왜 확인하려 했어요? 왜 의심부터 했냐고요?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김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김봉수는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혜진이 자주 봉사하던 곳이었습니다. 원장님은 혜진이요? 아이들 돌보는데 자기 방학도 반납한 아이예요. 혼자 살면서 혼자 돕는 아이.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혜진의 진짜 삶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김봉수는 생각에 잠깁니다. 자식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했구나. 그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합니다. 윤혜진 자원봉사자.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녀의 시간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김봉수는 시골 요양병원으로 향합니다. 혜진이 있는 곳을 검색한 끝에 찾아내고는 하루 종일 병원 앞에서 기다립니다. 마침 만나게 된 혜진은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늦었지만 꼭 말하고 싶었소. 전 아무 기대도 안 했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으니까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엔 상처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근처 찻집으로 옮겨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해가 기울어 가는 시간. 둘은 마주 앉아 말없이 차를 마십니다. 혜진 씨, 내가 오해하고 의심하며 대했던 거 사과할게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 남을 돕고 사는 모습이 진심이었군요.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고충을 알기에 더 어려운 분들을 돕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거라 대단하게 보실 필요 없으세요. 반듯하게 자란 어느 집 딸보다 비단 같은 혜진의 마음에 처음으로 김봉수는 자신이 틀렸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그를 아버님이라 부르며 미워하지 않고 있음에 더욱 미안했습니다. 며칠 뒤 김봉수의 집. 현관문이 다시 열립니다. 혜진이 조심스레 들어섭니다. 김봉수는 그녀를 맞이하며 된장찌개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말이야. 된장찌개가 제일 좋죠.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혜진아. 그 한마디가 모든 벽을 허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차려진 저녁 식사.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이 반찬 다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럼 요즘 유튜브도 보고 배우고 있어. 다음엔 혜진이한테 배워야지. 혜진은 웃으며 아버님은 이제 제 제자예요. 서툴지만 따뜻한 식탁.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카페 한켠엔 세 사람의 웃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 작게 적힌 문장. 가족은 서로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연습입니다. 김봉수는 이제 혜진을 며느리가 아닌 딸이라 부릅니다. 긴 오해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안 두 사람. 그 여자는 안 된다고 했던 그가 이제 그녀 없이는 가족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되곤 합니다.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이길 바라보며
오늘의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